안녕하십니까 현주학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잎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잎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잎에서 증상작용이 일어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학습 목표가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잎. 도대체 잎이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 그 구조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 다음에 잎에서 일어나는 증산작용이 과연 무엇인지, 증산작용이 어떤 때 활발하게 일어나고 증산작용이 일어나면서 어떤 것이 좋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잎은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이 광합성과 증산작용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광합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이 광합성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엽록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엽록체는 잎에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에도 줄기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이 엽록체를 가지고 광합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잎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 증산작용도 또한 잎에서 하는 대표적인 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잎의 구조를 보면서 어디가 광합성을 자주 하게 되고, 그리고 잎의 어떤 구조가 증산작용을 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교과서 164쪽, 교과서 165쪽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잎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반드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 지금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차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층은 큐티클층입니다. 큐티클층. 이 큐티클층 같은 경우에는 잎의 표피를 덮는 얇은 층이거든요. 그런데 이 큐티클층이 하는 역할은 수분 손실을 막습니다. 수분 손실. 지금 여기 위에 이렇게 굉장히 얇게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지방 성분이거든요. 지방 성분, 왁스같이 이렇게 쫙 얇게 깔려 있는 건데 이게 수분을 날아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큐티클층 아래쪽에 표피가 있습니다. 이 표피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표피에는 엽록체가 없습니다. 엽록체가 없다는 얘기는 얘가 색깔이 없어서 우리가 광합성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엽록체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표피에는 뭐가 없다? 엽록체가 없어서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는 무엇이 있냐면 울타리 조직이 있습니다. 울타리 조직. 이 울타리 조직 같은 경우에는 딱 생긴 게 보면 울타리 같이 생겼죠. 울타리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길쭉한 모양의 세포가 울타리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울타리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울타리 조직에서 광합성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울타리 조직 아래쪽에 해면 조직이 있거든요. 이 해면 조직은요, 지금 이렇게 듬성듬성, 세포가 이렇게 듬성듬성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생긴 것도 울타리 조직과 다르게 둥그스름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지금 해면 조직은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생긴 조직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기체가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기체가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해면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표피 뒷면이 있고요. 이 표피 뒷면에는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기공이 있습니다. 기공. 이 기공은요, 기체가 드나드는 통로이거든요. 기체라 함은 산소, 이산화탄소, 수증기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드나드는 통로가 바로 이 기공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기공을 하는 입구의 역할이 바로 공변세포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공변세포 이 사이에 인맥이 있습니다. 인맥은요, 관다발입니다. 관다발은 크게 뭐가 있죠? 그렇죠. 물관과 체관이 있죠. 이 물관과 체관이 부분이 있는 게 바로 인맥이고요. 위쪽에 물관은요, 인맥의 위쪽에 있고 그리고 아랫부분에 체관이 있습니다. 이 물관과 체관의 역할은 물과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를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표피부터 보겠습니다. 표피에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엽록체가 없답니다. 엽록체가 없어서 이 표피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울타리 조직. 울타리 조직은 길쭉길쭉한 세포가 빽빽히 나열되어 있어서 울타리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울타리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는 광합성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해면 조직이거든요. 해면 조직은 엽록체가 있는 둥근 세포가
엉성하게 있습니다. 엉성하게 있기 때문에 이 엉성하게 되어 있는 이 사이로 기체 이동이 굉장히 쉽게 일어나고요. 그리고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인맥입니다. 인맥은 물관과 체관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물관은 잎의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체관은 잎의 아래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맥은 다른 얘기로 관다발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공변세포인데요. 공변세포는 표피 뒷면에 표피에 있는 바로 기공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잎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표피는 분명히 엽록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변세포에만은 엽록체가 있습니다. 이 공변세포에만은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을 하게 되는데 이 광합성을 하는 이런 활동이 바로 기공을 열고 닫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변세포가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기공이거든요. 기공은 이산화탄소, 산소, 수증기와 같은 기체가 드나드는 통로입니다.